경남 내 부영 임대주택 분양 전환 가격이 과다 산정됐다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모호한 건축비 산정 규정이 문제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영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직까지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대표님. 아직 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짚어보기 위해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바쁘셨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한 10년 넘게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삼성 이재용 회장과 함께 8.15 특사로 가석방을 해준 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1년여 만에 다시 이렇게 전화를 뵙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도 참 수많은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중근 회장이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석방을 중단을 요구를 했었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끝내 가석방을 해주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 파기환송심이 벌써 2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생계 때문에 직장 다니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 파기환송심도 2년 넘게 진행된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네. 통상적으로 1년 안에 끝나는 게 관례인데 그러니까요. 유독 부영 사건만 지금 파기환송심이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심리가 진행 중인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 문제를 여러 번 짚어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관련 소송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표님? 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이 부영 공공임대주택 임대 의무 기간이 만료되는 후에 분양 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네. 건설 원가를 건축비와 택지비를 실제 소요된 비용이 아닌 표준 건축비로 부풀려서 분양가를 책정을 해서 그 차이액을 반환하는 소송이 건설 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인데요. 네. 부영연대가 파악하기로는 부당이득금이 각 지역과 단지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적게는 약 6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송이 2012년 7월에 기내 장유 가보마을 6단지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는데 네. 만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선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소송 비용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시간이 길어지면 네. 이자 비용도 다시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네. 판결 금액이 얼마로 확정되든 간에 네. 첫 소송 제기한 시점부터 확정 판결이 나는 시점까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하고 있죠. 네. 네. 자, 대법원이 이 관련 소송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파기환송 당시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대표님. 네, 지난 2020년 8월에 대법원에서 이제 여러 사건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네. 소송의 쟁점인 건설 원가에 대해서는 건축비는 추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금액으로 적용해야 하고 택지비는 할인 전 계약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택지를 매입하면서 지출했던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면서 2심에서 잘못 판단한 부분을 파기환송한 것인데요. 네. 대법원이 판례로 기준으로 제시한 만큼 1심 판결에서 소송을 제기한 우선 분양 전환 세대들이 주장을 받아들여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한 것처럼 부영연대의 주장인 건축비에 대해서는 취득세 과세 표준 신고 금액을 실제 건설 원가로 인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법원은 일단 부영연대 측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판결 취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대표님. 네. 자, 그래서 이게 다시 고법으로 내려가서 이 파기환송심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이렇게 2년 동안 길어지는 그 핵심 내용, 주요 쟁점은 어떤 겁니까, 대표님? 네, 2년 동안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는 건 참 이례적인데요. 네. 그동안 피고 부영 측에서는 부영연대가 주장하는 건설 원가인 취득세 가세 표준 신고 소상의 금액은 세금을 적게 낼 요량으로 과소 신고한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면서 네. 그 더 들어간 부분 항목에 네. 도로 포장지나 베란다 확장비, 도용물 등 갖가지 건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단지 내 도로 포장이라든가 주변 도로 포장, 베란다 확장, 조형물이 설치가 안 되면 네.
건축물 준공 승인이 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승인이 날 수 없는 부분이죠. 그게 그렇죠. 네, 마무리가 안 건축물 되면.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 과세 신고를 다 하게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주장들을 계속 좀 펼쳐오면서 시간이 좀 지연이 된 거고요. 네. 또 이제 와서는 원고 적곡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모든 원고들에 대해서 계약자는 물론 모든 세대원들이 그 부영 공공임대주택에 최초 입주 계약할 당시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모든 사람이 무주택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장을 또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네. 최초 임대 당시 부영 임대 아파트를 청약 통장을 사용해서 청약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예, 대부분이 이제 그 임대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선착순의 방법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당시의 법령에 따라 그 우선 분양 전환 대상자가 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억지 주장을 재판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절세를 위한,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을 낮춘 게 네. 부영 측이 절세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실제 단가는 다르다. 그래서 재판 전략을 그렇게 짰다가 이게 통하지 않으니까 원고가 적법하지 않다. 뭐 그런 전략을 재판 전략을 좀 변경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부영이 당시에 홍보했던 홍보물이라든가 네. 안내문 등을 이제 증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네. 그 법령에도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네. 그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런 상황인데 고법에서 이 파기환송심의 결론을 빨리 내리지 않는 것도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 네. 그 뭐 가장 큰 이유가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을 가역 석방을 해준 게 네. 결론적으로는 재판이 길어지는 그 시발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법원의 그 재판부에서 원고 피고가 모두 주장하는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네. 왜 유독 부영 그룹에만 그렇게 관대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기환송심이 1년 이상 길어지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부영 이중근 회장의 힘이 이렇게나 센 건가 한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영연대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파기환송심이 길어지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축비 산정, 분양 전환 가격 책정 등과 관련해서 이 현행 제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대표님? 네, 참 안타까운데요. 네. 개인적으로 2007년도부터 이제 임채인 대표 회장을 맡아서 뭐 분양 전환 준비를 하다가 이게 안 돼서 부영연대를 2008년도에 결성을 해서 네. 뭐 김해시는 물론이고 경상남도, 정부, 국회 등의 이제 행정과 정치권의 법령과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면서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요. 네. 이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해결하겠다고 뭐 법령 개정하고 제도 개선하겠다고 공약을 해놓고서는 네. 당선만 되면 다들 나무를 하면서 뭐 십수년간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이렇게 법 제도 개선을 하지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부영에서는 그런 그 위법한 행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네. 결과적으로 그 임차인들만 그런 피해를 계속 연이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건설 현장, 뭐 아파트, 신규 아파트의 입주 당시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불거지는데 네. 여러 가지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 잡혀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비단 뭐 부영연대 측의 어떤 이런 상황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뭐 법령과 제도가 거의 바뀐 것이 없다라고 네. 할 정도로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지루한 싸움을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이번 소송 어떻게 대비를 마무리까지 해 나갈 예정이신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까지처럼 피고 그 부영 측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법무부인 변호사들과 협의를 통해서 부당한 점을 조목조목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 최종 확정 판결이 선고되어서 부당 이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부영을 상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부영연대를 믿고 그 소송에 참여하신 분들이 조금만 더 인내를 해서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네. 그 마지막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전국 각국 법원의 판사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판사님,
부영이 아닌 다른 공공임대사업자 상대 소송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4년여 만에 확정 판결이 끝이 났는데 왜 같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상대 소송이 무려 만 10년이 지나도 확정 판결이 선고되지 않는 것입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는 꼭 확정 판결을 선고해 주시기 간절히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종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뒤에 다시 한번 네. 우리 이영철 대표 모시는 그런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였습니다.